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범죄자가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해 상대방 계좌를 묶어버리는 이른바 통장 묶기 범죄. 피해자는 길게는 수개월씩 계좌가 지급 정지돼 경제적 곤란을 겪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표준 절차를 마련했는데 적용 시기는 언제일까요?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 의문의 소액 입금이 3차례 들어온 뒤 하루 사이 A씨의 사업자 계좌가 지급 정지됐습니다. A씨는 현재 한 달 넘게 계좌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에 계좌 지급 정지가 된 게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21일 되기 한 2, 3일 정도 전쯤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했다. 서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최소 2, 3개월 정도는 더 걸릴 거다. 피해자인데 내가 내 돈을 못 쓰고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A씨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지급정지 표준 절차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 5영업일, 3영업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또 소액 입금이고 지급 정지 이력이 없으며 과거 입금이 생계형 거래로 확인되면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은행에 문을 두드렸던 A씨. 돌아온 답변은 현장에는 아직 전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거 받은 내용이 없다. 그런 근거가 대체 뭐냐? 라고 저한테 오히려 도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은 없나요? 며칠 됐는데 그 이후 연락 없습니다. 금융권은 체계 마련을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지는 다 드렸고요. 적으로 이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도 좀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본점 차원에서는 당연히 공지 받으셨어도 아직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게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6월 하순 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권은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 계좌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맨 먼저 담았지만 업무 특성상 계좌 공개가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는 마련됐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 사이 피해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2026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파타 연차총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35개국 관광 관계자와 국제기구, 업계 학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관광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총회는 회복력 있는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AI와 디지털 관광, ESG 기반 지속가능 관광, 문화유산 관광 전략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를 에이펙 개최 이후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국제 관광 네트워크 확대와 관광,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파타는 1951년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관광 국제기구로 현재 88개국 약 800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타 75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2026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파타 연차총회에서 오창희 세방여행 회장이 신임 파타 회장으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오 회장은 회장 당선 수락 소감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할 것인지 도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AI,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지역 관광 혁신, ESG 원칙에 기반한 관광 상품 개발, 글로벌 문화유산 자산 관리와 보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화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반에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만여 명으로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기란면 주민자치회와 유관단체가 12일 오전 기란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는 안동시와 산림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안동시는 산림조합이 위탁해 산불 피해목을 베어내고 파쇄해 우드칩 등을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벌목 벌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체는 산주 보상금을 영원으로 기재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른 목재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추후 산주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근거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경시의 대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2026 문경 달빛사랑 여행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9일 문경세제에서 열린 달빛사랑 여행 2회차에 가족과 연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찻사발 축제와 연계해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문경세제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달빛 트레킹을 비롯해 달의 체험과 퓨전국악 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문경 달빛사랑 여행은 첫 여행이었던 고모산성에 이어 2회차인 문경세제편의 사전 예약이 조기 매진되며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회차는 다음 달 13일 에코월드 일대에서 열릴 예정으로 사전 예약은 문경 달빛사랑 여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00명가량 신청받습니다. 대구대학교가 12일 경산 캠퍼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념식에서 박순진 총장은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서를 헌정하며 사랑과 빛, 자유의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성산홀 외부 공원에서는 대구대의 기틀을 세운 설립자의 뜻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문들은 제막된 동상 앞에서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해온 대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구대는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40, 50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과 고혈당, 복부비만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진 중년층이 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당뇨병과 심내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24년 40대 이상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8.9%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50대 남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30.6%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일종의 성인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식습관의 서구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해한 스트레스, 환경, 그다음에 비만 이런 인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낮아지지 않고
대사증후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1.5배에서 최대 3배 높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실제로 질병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놓칠 경우에는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식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 복부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을 3에서 5%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과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40대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검진 결과를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전남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김입니다.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료인 물김 판매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안에서 생산된 물김 판매액이 사상 처음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산 물김 수확을 마무리한 결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8% 감소한 48만 4천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판매액은 21% 증가한 1조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물김 판매 증가는 국내 소비보다 K푸드 열풍에 따른 해외 수출 급증과 연료 확보 경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 김 생산 시설은 94만 7천 채으로 전국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과 진도, 완도와 해남, 신안 등을 중심으로 물김 생산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이 15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1만 톤, 완도 8만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정비와 시설량 관리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서 김 육상양식 생산 시스템 개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신품종 8종을 개발하였고요. 시험품종 4종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 생산이 종료되면 신속하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 정비를 추진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합니다. 또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김 종자 공급을 위해서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 스마트 김 종자 배양 시설, 지역 맞춤형 수산 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4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푸드 열풍 속에 전남 김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양식 기술까지 더해지며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밀양의 대표 축제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올해도 멋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밀양 아리랑 대축제의 묘미인 밀양강 오디세이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는 밀양 아리랑의 선율. 축제장에 흐르는 옛 아리랑 음원에 관람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 온 게 밀양 아리랑 축제 한다 해서 오고 싶었어. 작년에 못 오고 저작년에 왔어. 그래 왔어. 남한은 이 술술 넘어가는데 북한은 좀 딱딱한 그런 맛이. 한켠에 마련된 미로게임 체험장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게임을 즐기며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퀴즈를 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밀양 아리랑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최근에 그 학교에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리랑 한국 문화도 사회 시간에 막 접해보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걸 여기 와서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올해로 68회째를 맞은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전통 문화와 체험을 더해 밀양강 일원에서 장을 펼쳤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밀양강 오디세이. 올해 공연은 사명 세상으로 가다를 주제로 밀양 출신 사명대사의 호국 서사를 실경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풀어냈습니다. 드론과 국궁 퍼포먼스, 화약 특수 효과가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 퍼레이드와 전시,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이어져 축제 기간 밀양 전역은 축제 열기로 물들었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밀양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정부가 인정한 축제입니다. 꼭 주말에 한번 오셔서 밀양의 좋은 관광지도 보시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도 관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의 울림과 새로운 즐거움이 함께한 밀양 아리랑 대축제. 밀양의 봄밤을 수놓은 아리랑의 선율은 관광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정부 주관 분야별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성과를 거두며 현장 중심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량지표 96개 가운데 95개를 달성해 역대 최고인 98.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달성률 상승세를 이어가며 올해도 우수지자체 선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6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행동 절차와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은 공습 대비 대피 훈련과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과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전형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안보 환경과 재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친환경 교통 확대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300대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물량은 승용 전기차 250대와 화물 전기차 50대입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400여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00여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540대에 87억 9,600만 원, 지난해에는 970대에 151억 7,8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경주시가 황성문화공원 내 맨발 둘레길 조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맨발 둘레길은 황성동 일원에 총 연장 1.4km 규모로 조성됐으며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한 자연 친화형 포장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둘레길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7천만 원을 투입해 배수로 설치와 조경 정비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맨발 둘레길이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